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5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죠?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제 매식경을 시작할 건데요. 자, 여러분, 저하고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더 넘게 쉬었는데, 아무쪼록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루틴대로 지금 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줬고, 저 또한 지금 계속 어떠한 목표를 갖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꼭 취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게 아무튼 그렇게 매식경을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제가 뒤에 남길 거고요. 주 4회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매식경 그대로 여러분들 꾸준히 한번 다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하는 거라서 굉장히 또 어색하네요 이게. 자, 오늘 첫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뭐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지금 한 달여 되는 시간 동안에. 자, 먼저 증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면, 아이고 좀 늦네요. 자, 미 FOMC 앞두고 변동성 장세 지속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한번 보면은, 자, 지금 현재 계속 저금리 그 기조가 명확했는데, 지금 이제 나온 방향들이 약간 금리에 대한 상승 이슈들이 굉장히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가 저금리 국면으로만 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됐던 간에 이제 우리는 미국 금리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그 금리가 우리 기준금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경제에 돌아가는 이슈, 금리, 통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물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조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 변동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전에 매식경을 할 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변동성 장세예요. 자, 이번 주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이달 들어 27에서 30포인트 사이를 오가며 역사적인 수준인 20포인트를 크게 웃돌고 있다. 자, 아무튼 이 기사에서 지금 중요한 점은, 변동성이 큰 장세인데 그 변동성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지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결국 변동성이 큰 장세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한 심리 속에 금리 방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건 뭐다? 투자자들이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많은 투자에 우리가 뭐 변동성을 주는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나 금리 변동성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그 방향성을 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추세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개선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코스피는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FOMC 회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들을 보고 코스피에 대한 방향성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노동계의 NH연구원은 3월 FOMC는 빠른 시중금리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FEB의 정책적 노력에 주목하는 가운데, 긴축 전환 가능성 자체는 낮은 만큼, 그러니까 긴축 쪼이는 거는 이제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거죠. 그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울 재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 연구원분이 말한 거고요. 다만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 시중금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FOMC에 가까워질수록 관망 심리는 점차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요 기사를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장세다라는 것은 불명한 사실이고요. 이번 주 코스피가 2,950에서 3,100포인트를 오갈 것으로 예상한대요. 자, 지금 보시면 작년에 이제 3,000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막 넘긴다 만다 그렇게 제가 매식경을 하면서, 지금 3,000선을 넘었다가 다시 또 안 됐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 주에는 2,950에서 3,100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금리 방향성 제로로 작용하는 주요국 물가와 내수 지표,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뭐 이랬다. 그러니까 결국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다. 근데 거기에 기준이 되는 건 미국 10년 국채, 아까 나왔던 대로 여기 나와 있죠. 어디 있어요? 못 찾겠네. 어디 있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요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 그 다음에 FOMC가
그 뭐 FOMC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된다는 거, 요것만 이 기사에서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만큼 좀 어렵지 않게 우리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예요. 비대면 자산 관리 어디까지 해봤니? 언택트 세미나가 지금 본물을 친답니다. 맞나요? 한번 볼까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 언택트 자산관리 채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왜?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지금 대면으로 뭔가 만나서 하기에는 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객들 중에서도.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산이 많다. 금융권에서도 어떻게든 그분들한테 영업을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언택트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 특히 언택트 중에서도 자산관리 채널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시장의 이슈라는 거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은행권은 젊은 MZ 세대를 공략하고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한다. MZ 세대는 여러분들 세대죠. 여러분들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데, 예전과 같이 그냥 뭐 혼자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떠들어? 유튜브. 유튜브가 요즘에 쌍방향으로 되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부동산, 세무, 자산관리 등 전문적인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시장에서 화두가 된 ESG에 대한 개념도 배울 수 있어서 장점이래요. 좋잖아요, 여러분. ESG가 지금 금융권에서도 화두고 일반 기업도 화두인데, 단순하게 그냥 자산관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에 대한 많은 부분들, 그리고 최근 금융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을 좀 더 끌 수 있다는 거죠. 자, 코로나 시대에 투자, 세무, 외환, 보험 등 특화된 분야별 자산 관리를 받고 싶은 투자자들은 은행이 무료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면 자산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 가고 싶은 은행, 가고 싶은 증권사에 대한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좀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뭔가, 분명히 관련 상품을 분명히 홍보하고 마케팅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캐치를 거기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관심도를 면접에서 또 얘기할 수 있고요. 자,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8일 은퇴 설계 핵심 노하우를 알려주는 KB 골든라이프 은퇴자산 관리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생방송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짧게 두 배속으로라도 나중에 녹화 방송 되면 이런 게. 자, 이 행사는 은퇴 설계 전반부터 뭐 쭉 된대요. 이건 뭐 약간 홍보성인 것 같고,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각 은행들은 뭐에 주목하고 있다? 언택트에 주목하고 있다. 왜 언택트에 주목해요? 고객들이 안 오니까. 물론 지금도 가는 고객들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은행들이 비대면을 강조하고 온라인 시장을 강조하는 거는 그쪽 사업 방향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전략이 명확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코로나까지 터졌어. 근데 그럼 지금 어쩔 수 없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라도 언택트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그 언택트 많은 분야들이 있지만 특히 지금 뭐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다? 자산 관리. 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리고 MZ 세대도 예년하고 달리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객들을 미리 선점하고 그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계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고 신규 고객을 창출함으로써 은행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 특히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현대차 우상, 테슬라 울상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지만 테슬라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했잖아요. 그쵸? 자, 이런 기사들은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매식경을 활용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냥 단순히 금융권 취업만을 위해서 듣는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의외로 지금 많은 학생들이 내가 그 어떤 취업에 대한 진로, 비전, 목표 이런 것들 정할 때 내가 졸업한 학과 기준으로만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신문 기사를 읽어봄으로써 예를 들어 본다면,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나왔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일반 그 기업의 회계 직무나 그다음에 뭐 재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어느 회사든지 다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재무회계 관리나 아니면 격리부서나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막 지원하면 안 되겠죠. 왜? 그 산업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면접 때 할 말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래도 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산업 그 회사에서 뭐 어떠한 산업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산업 분석이고 그게 기업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전공한 학과가 경영경제회계야. 그러면 거기에 연관성을 더 갖다 붙이기가 조금만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난 금융권 취업만 할래.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생각지 못한 여러분들의 진로를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더 발견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개개인별로 노력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로 잭팟을 터뜨렸대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거죠. 현대차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뭐예요?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나중에 취직하고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할 거거든요. 그쵸? 대부분 할 거죠. 그리고 펀드나 이런 것도 금융상품도 여러분들 가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정보의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공부들을 미리미리 하면 저 좋은 것 같아요. 자, 현대차는 2월 25일 사전 계약을 시작. 첫날에만 예약 대수 23,760대를 기록했다. 그럼 사전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뭐가? 아이오닉 5가요. 일주일간 사전 계약 대수는 35,000대. 와, 국내 완성차 모델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 계약 대수이자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의 사전 계약 대수를 처음으로 뛰어났다. 아무튼 아이오닉 5가 굉장히 지금 잭팟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는 그룹에 어떠한 직무라도 쓸 친구들은 이게 하나의 그 산업에 분석될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테슬라의 1년 판매 실적도 훌쩍 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오닉 5, 오늘 아이오닉 5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뭔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뭐냐?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최초로 적용한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72.6 배터리를 장착한 요건 뭐 전문적인 건 잘 몰라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괜찮다는 거잖아요. 18분 내로 배터리가 빨리 충전되고 5분만 충전해도 100km를 가고 이 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 근데 금액대는 얼마다? 3천만 원 후반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기사는 오늘 아이오닉 5와 물론 아이오닉 5를 광고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테슬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테슬라와 그 현대차 과연 주가 흐름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떠한 변동성의 폭을 가질까? 가치 투자를 하는데 뭐가 조금은 더 유리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이오닉 5의 흔행 성공 요인은 뭐예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이러한 하나의 사회적인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알면 좋죠.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9천만 원 이상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근데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50%, 6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근데 3천만 원 후반대니까 적용을 당연히 받겠죠.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살면서 차가 필요해. 그 차가 필요한데 지금 일반 경유나 휘발유차보다 전기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나라 전체적으로 환경이나 근데 이런 것도 도움이 줄 거고 앞으로 방향 추세가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용을 얘기했다시피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나라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줘. 그럼 내가 나중에 차를 살 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지 않겠나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뭔가 관련 기업이 지원해야 돼. 근데 전혀 이 산업에 관심이 없으면 아예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현대차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나는 전공학과가 차는 아닌데 근데 나는 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현대차 써도 된다는 거죠. 안 그래요? 이러한 관심, 이러한 이슈들을 꾸준하게 내가 모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루막혀도 연 1%, 길 잃은 113조 원, 통장에 파킹하다. 자, 자금들이 많다는 거예요. 길 잃은 113조 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칫돈이 파킹 통장으로 몰리고 있다. 이거 제가 매식경 할 때도 불과 얼마 전에도 제가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 파킹 통장은 잠시 주차를 하듯이 언제든지 돈을 넣고 인출할 수 있다. 자, 파킹 통장이 뭐야? 잠시 주차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킹 통장. 얼핏 자유 입출금 통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하루만 맡겨도 0.5에서 1%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킹 통장에 돈을 맡긴다. 거기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특히 저축은행은 갈 길 잃은 돈을 끌기 위해 경쟁적으로 특판 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럼 내가 돈이 잠깐 있어.
그러면 그분들한테 뭘 추천해줘요? 파킹 통장을 잠깐 추천해줘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파킹 통장 근데 잔액이 왜 늘었나?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의 파킹 통장 잔액이 113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늘었대요. 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돈이 많아졌다는 의미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했죠. 거기에 몰려든 자금만 64조 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근데 저금리에 따른 비투 열풍으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이 늘면서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어. 그리고 지금 연초 성과급, 연말정산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지금 시장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내가 과감하게 어디에 투자를 지금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잠시나마 맡겨두기를 원해서 파킹 통장이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다. 요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이슈를 타서 은행들은 특판 상품을 출시하며 잠깐이라도 우리 은행에 돈을 맡기세요라는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은행별 이슈에 따라서 각 은행별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목돈 싸게 유치하자. 이게 은행권의 입장인 거죠. 인터넷 은행도 파킹 통장으로 성과를 내고 있대요. K뱅크의 파킹 통장 여기는 1억까지 맡길 수 있고 0.6% 금리를 준대요. 뭐 4배 가까이 늘었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파킹 통장 금리는 자유 입출금 통장보다 높지만 정기 예금, 일반의 정기 예금보다는 자금 조달 부담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요구하고 잘 맞물리기 때문에 은행도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파킹 통장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구나. 또 은행들은 이러한 것이 하나의 먹거리가 또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정말 간만에 오랜만에 시작한 매식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매식경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어떻게 앞으로 구성을 할 건지 다른 영상에서 한번 그렇게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부터 댓글로 다시 한번 몇 명이나 지금 살아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저랑 같이 해보면서 꼭 취업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씩 스스로 성장시키고 루틴대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제 루틴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매식경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주 전원 목표 달성 하루에 10분씩 매식경으로 우리 취업이 아닌 인생 준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